부동산 거래 시 꼭 필요한 지식을 같이 배우며 공유하는 TREC 채널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1세대 1주택 개념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취득세 및 양도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을 잘못 알고 있다가 중과세를 부과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1세대의 범위에 대해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방세법과 소득세법, 실무에서 적용하고 있는 주택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주택으로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법에 정의된 주택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독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으로는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주택수의 판단 범위는 지방세법 제13조의 3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세 중과세를 위한 주택수 산정에는 주택법상 주택 외에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 신탁주택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 부여와 분양권은 취득세가 없으며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오피스텔 취득 시에는 업무용으로 보고 취득세 4%를 적용합니다. 다만 지방세법에서 취득 시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2에서는 주택 유상거래 시 취득세 중과세의 예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택 취득 시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주택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취득하려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중과세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방세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택의 범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 지방세법상 취득세 계산 시 실무에서 적용하는 주택수 산정 방법에 따른 주택을 종류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보유한 경우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의 1에서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받은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하고 동일 지분의 경우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승계조합원의 입주권 취득은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재산세 과세 대장의 주택으로 기재되는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거나 전입세대가 있는 경우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 취득 시 취득세는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대로 오피스텔 취득세 4%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과 법으로 지정된 지역의 일정 규모 이하의 농어촌 주택은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렵기에 중과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에는 오피스텔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1주택 세율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2주택 중과세율에 대한 세율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규제지역에서의 주택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비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세율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비조정 대상 지역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에는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어 8%의 취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즉,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의 주택을 이미 소유한 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취득세 실무에서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 소득세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택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의 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의 7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거주하며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산정하고 있는 주택의 범위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세, 비과세 및 중과세 관련하여 주택의 범위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선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입니다. 첫 번째로는 양도세 감면 주택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2호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계약되어 지자체의 확인서를 받은 특례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장기 미분양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특례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임대주택입니다.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 중인 소유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요건 및 운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양도세 계산 시 주택수에 산정되는 주택 종류는 앞서 주택의 범위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주택이 두 채 있을 때 또는 세 채 이상 있을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먼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가 국내에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때 3주택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택수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고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 주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은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광역시의 군지역, 경기도의 읍면지역, 세종특별자치시의 읍면지역에 해당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또한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주택자의 경우 상기 조건 외에 주택양도 당시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재개발 사업 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중과세 계산 시 산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무에서 양도세 계산 시 주택수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한 채에 다수의 인원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주택,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각각 지분 소유자에게 1주택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때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상가주택 등의 겸용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 부분만을 주택으로 판단하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에는 주택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큰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매매가 12억 원 초과 고가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부분이 주택의 부분보다 크다 하더라도 주택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 그 외 상가 부분은 양도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체를 한 개의 매매 단위로 할 경우 1주택으로 보고 있으나 가구별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각각의 가구를 단독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오피스텔 및 별장은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주택분 재산세 및 전입신고 여부를 통해 판단하고 간혹 공무원의 실사를 통해 확인하기도 합니다. 숙박용도로 사용되는 펜션과 민박은 공부상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숙박용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용도만 보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였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건물 소유자가 건물 용도로 주거 용도와 펜션 및 민박 용도를 겸하는 경우 겸용주택으로 보아 소유자의 주거용 면적이 더 큰 경우 주택 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보기도 합니다. 펜션 및 민박 소유자가 건물 매매 시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세무사와 상담하여 생각지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노후 주택의 매매 시 간혹 잔금 전 멸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계약일 기준 주택의 유무를 기준으로 양도인에게 주택수를 포함하였으나 2022년 10월 21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는 매매 잔금일 기준 주택이 멸실 상태이면 토지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이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공가 상태인 경우 주택에 해당하나 사실상 폐가인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업무용 또는 상업용 건물에 일시적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이라 하더라도 불법 증축이나 불법 용도 변경으로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19세대가 초과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고 공동주택으로 보아 각각의 세대를 주택으로 보고 본인이 거주하는 한 개의 세대에 대해서만 비과세하고 나머지 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 불법 증축이나 불법 용도 변경으로 층수 및 세대수가 늘어난 경우 공동주택으로 보지 않는지 확인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문제가 될 시 양도 전 불법 부분을 원상 복구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보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택 매매 시 비과세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개념과 범위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취득세는 법무사가, 양도세는 세무사가 전문가이며 주택을 매매할 예정이 있으신 분은 전문가에게 상담하여 매매 전 양도세와 취득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주택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나 공인중개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TREC 채널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TREC 채널에게 많은 도움과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 TREC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